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자주 회자되는 공포 체험을 공유하는 게시판을 찾아갔다.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듣던 그곳에서 글만 읽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불안감이 엄습한다는 그 사이트였다.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 사이트에 접속했고 여러 가지 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만으로도 섬뜩한 이야기들이 즐비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조회수가 높은 많은 이들이 언급한 억간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띄었다. 글쓴이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실화를 이야기한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글쓴이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났다. 마을 사람들은 인정 많고 따뜻했지만 그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억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사리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곳에 무언가 사악한 존재가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고 한다. 어느 무더운 여름, 글쓴이는 친구 몇 명과 함께 그 헛간에 가보기로 했다. 어린 마음에 용기가 났던 것이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해가 저문 뒤 몰래 모여 헛간으로 향했다. 헛간은 오래된 건물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들을 맞았다. 철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들어가자마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무엇인가 썩은 것 같은 악취가 진동했다. 복잡한 기분 속에 플래시를 켜고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낡고 버려진 농기구와 집단들뿐이었지만 그들은 뒷벽에 있는 작고 어두운 문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이긴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예상과 달리 제법 넓은 방이었다. 하지만 한 발자국 깊이 들어갔을 때 이들이 본 것은 충격적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목각 인형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오래된 재의 흔적 같았다. 갑자기 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플래시가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목각 인형의 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며 방 안의 어두운 구석에서 무언가 빠르게 움직였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도망치기로 했고 다급하게 문을 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들이 겁에 질려 있는 동안 방의 천장에서 이상한 속삭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지만 대화는 확실히 듣고 있었다. 그 순간 글쓴이는 마치 누군가 그들 주위를 맴돌며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간신히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각자의 집으로 황급히 돌아갔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이후로도 그들은 종종 그날 밤에 대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목각 인형의 시선이 마치 그들을 쫓듯이 말이다. 글쓴이는 그날 이후로 헛간에 대해 듣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진다고 했다.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한다. 이상한 것은 그들의 경험 이후로 마을에서는 그 헛간 주변에서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마치 그 존재가 새로운 누군가를 찾아 떠난 것처럼.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니 이상하게도 나 또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현실과는 거리감 있는 이야기지만 마치 바로 내 옆에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산들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순간 나는 자연스레 고개를 돌려 사방을 둘러보았다. 방 안에 홀로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자신했지만 작은 어둠 속에 무엇인가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의 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낡은 저택에 밤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소녀가 오래전에 그곳에서 사라진 아이의 귀신이라며 아이들이 해당 저택 근처에 가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 오히려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대학에서 미스테리 동아리에 소속된 4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경험을 해보겠다며 그 저택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한여름의 늦은 밤 이들은 저택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분위기는 흉흉했다. 낮에도 인적이 드물다는 그곳은 밤이 되니 더욱 으스스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함께 풀벌레 소리가 어우러져 섬뜩한 기운을 자아냈다. 저택에 도착한 이들은 낡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먼지투성이에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장소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작은 소녀의 방이었다.
보라색 커튼과 낡은 인형 몇 개가 놓여 있는 방은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밤도 깊어가고 이들은 저택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 명은 1층에서 떨어진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라진 소녀가 남긴 것이었는데 글은 모두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삐뚤빼뚤하여 해독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 일기장에는 숨바꼭질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 날 찾지 못했어.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학생들은 점점 두려움을 느꼈지만 미스테리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갔다. 그때 저택 2층에서 갑작스럽게 쿵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놀라 소리가 난방으로 달려가 보니 방 중앙에 있던 낡은 책상 아래에서 도령가까스로 숨죽이며 우는 소리가 들렸다.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레 보니 책상 아래에는 누군가가 쪽지를 남겨두었던 것이다. 숨바꼭질을 좋아해? 이제 너희 차례야.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불빛이 깜빡이며 완전히 꺼졌다. 어둠 속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찾으며 문 방향으로 향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그들의 주위를 맴돌았다. 이 소리는 분명 이 집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결국 이들은 가까스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경찰에 조사 요청을 하게 되었다. 경찰이 도착하여 마을 주민들의 증언과 과거 기록을 토대로 재조사를 벌인 결과 몇십 년 전 그 저택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의 단서가 발견되었다. 그때 소녀는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중 실종되었다고 전해졌으나 그 후로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그 사건 이후로 종종 저택에서 들려왔던 소녀의 소리와 같은 경험담들이 전해지며 오늘날까지 미스테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저택은 봉인되었고 학생들은 이 경험으로 인해 미스테리에 대한 지나친 탐구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집 근처를 피하지만 어쩌다 마을을 지나게 되는 외지인들은 아직도 그 전설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떨치지 못하곤 한다. 이 많은 사건들이 실제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그 소녀의 숨바꼭질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처럼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서늘한 웃음소리를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따뜻한 여름밤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서 끔찍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조용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무언가 기이하고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살던 한 젊은 부부가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시골 생활을 꿈꾸며 이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그들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사건은 밤에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아내는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람이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다음날 밤에도 같은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집 뒤뜰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흙을 파헤친 것처럼 이상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어린아이들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뒷마당에는 수상한 자국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침입자라도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부부는 마을의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마을 끝자락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 이후로 그녀의 혼령이 마을을 떠도는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믿었고 그래서 아무도 밤에 밖을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그저 미신이라 여겼지만 밤마다 계속되는 이상한 소리와 흔적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밤에 그 이유를 알아내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둘은 깨어있는 채로 소리가 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중 다시 그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곧 마을 뒤편의 숲 가장자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흰 드레스 차림의 여인이 숲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실제 사람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놀란 부부는 재빨리 집으로 도망쳤고 그날 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이 마을을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다음 날 그들은 이사를 준비하였고 급하게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집 뒤뜰에서는 이상한 자국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부부가 떠난 것이 영혼을 자극했을 거라며 한동안 밤마다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그 집은 완전히 폐가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아무도 그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끝자락의 그 폐가는 이제 마을에서 금기시된 장소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그저 마을 밖 낡은 전설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느 늦은 밤이면 그 숲어디서든 들려오는 수상한 웅얼거림이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나가던 사람들 중 가끔 누군가가 흰 드레스의 여인을 보았다고 증언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공포의 전설은 계속해서 마을에 머물렀고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